성남시는 2040년까지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2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부채가 사상 최대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1주택자는 9만 건으로 이들이 투기적 1주택자 규제에 포함됐습니다. 비아파트 공급이 감소되면서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서울 인구가 경기, 인천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부동산 정책으로 갭 투자가 감소해 전세가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는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부동산 경제를 리뷰하는 여기는 부동산 레이저입니다. My mind have lost the nerve. This year flew by without a word. I had a plan to cross the world, but haven't left this island. The stores closed down and opened up. I said I'd do a sober month. I failed but tried and wrote this drunk in overwhelming silence. And I'll see my friends when all this ends. But now until then, I'm holding out for spring. We can't let winter win. That's why I'm holding out for spring. Oh, water, stay within. I'll keep holding out for spring. Cancelled holidays, the blame gets passed to save a face. The smell of last night's takeaway just tells me I'm a mess. Still watching shows they recommend that don't get good until the end. I could be unwell, but then again, maybe I'm just depressed. And I'll fix my head when all this ends. But now until then, I'm holding out for spring. We can't let winter win. That's why I'm holding out for spring. Oh, water, stay within. I'll keep holding out for springtime. Blue skies, frost fades slowly across my mind to linger and hold out for spring. We can't let winter win. That's why I'm holding out for spring. Oh, water, stay within. 지난주에는 여름이 온 줄 알았어요. 날씨가 변덕을 부려 이상기온이 아닐까 염려되긴 했는데요. 다시 봄이 와서 너무 좋네요. 그래서 에드시런의 스프링 들으셨습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경제를 리뷰하는 부동산 레이저는요.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과 경제 흐름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동산과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관심은 많지만 전문 용어나 시장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꼭꼭 잘 찾아오세요. 여러분, 오늘은 4월 22일 지구의 날입니다. 작년 이맘때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밤 8시부터 10분간 소등 행사를 진행하는 거 아시죠? 심각해지는 지구 환경 오염 문제로 자연 보호자들이 제정한 날이라고 하는데요.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바로 다음 해인 1970년 4월 22일 환경보호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죠. 바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민간 차원의 기념일입니다. 참고로 유엔이 공식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 6월 5일과는 다른 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8시부터 10분 동안 잠시 불을 꺼두는 건 어떨까요? 도깨비불도 꺼주시길 바라면서 에스파의 도깨비불 함께 들으시며 8시 소등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You 빨라지는 걸음걸이 Look at me 호기심을 자극하지 Look at them 알아챌 수 없는 거리 Baby don't panic I'm 밤의 party 자 올라다리 딱 좋은 타이밍 이건 비밀이야 shit 우리만의 밤의 party 널 끌어당김 억정이 내게 뺏겨버리는 shit 몽롱한 기분이 좋은 tonight 색다른 세계로 Follow me, come and get illusion 한 입에 삼켜 널 delicious 아찔한 미끼로 hook up 관심을 먹고 growing up Follow me come and get illusion 몸집을 올려가 delicious 점점 더 커지는 fire 관심을 먹고 growing up 겁내지 말고 이리 오 겁내지 말고 이리 오 Easy peasy 너도 알다시피 When you're dizzy 내겐 그저 dish 도깨비불 너를 놀려부 예상 못한 순간 등장하지 불쑥 처음 보는 style 모른 timing 너의 약점에 다 hit It's so funny 한밤의 party 널 끌어당김 알아도 막을 수 없는 반지 낯선 이 기분이 묘한 tonight 감춰둔 본능을 이끄는 light Follow me come and get illusion 한 입에 삼켜 널 delicious 아찔한 미끼로 hook up 관심을 먹고 growing up Follow me come and get illusion 몸집을 불려가 delicious 점점 더 커지는 fire 관심을 먹고 growing up 겁내지 말고 이리 오 겁내지 말고 이리 오 Y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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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tummy 너와 너의 face 너를 자극하는 taste 멀리 다른 너도 소용없어 이미 Come get illusion
말고 이리요. 여러분은 지금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경제를 리뷰하는 부동산 레이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성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 분야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에서 열리는 의료기기 전문 전시회 메디카 2026 참가 기업을 오는 4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디카는 매년 독일 뒤셰도르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헬스케어 전시회로 의료장비, 진단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용 소모품 등 의료산업 전반의 혁신 기술과 최신 시장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인데요. 메디카 2026은 오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다고 합니다. 모집 대상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지역 내 의료기기 제조 및 솔루션 기업 10개사로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부수 임차 및 장치비 70%, 물류 운송비, 통역 지원 등이 제공되는데요. 실제로 메디카 2024에 참가한 지역기업 12개사는 현지에서 상담액 2,564만 달러, 계약 추진액 1,465만 달러, 한화 약 207억 원의 성과를 거두며 성남시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남시는 중원구 모란의 도담길을 서울 성수동처럼 개성 있는 청년 점포가 모인 골목 상권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5월 22일까지 소규모 점포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팀 44개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도담길의 창업을 희망하는 19에서 39세 청년 또는 창업 1년 미만인 청년인데요. 시는 사업계획서, 발표 등 단계별 평가로 창업 역량과 시행력을 갖춘 도담길 청년 창업팀을 선발합니다. 선정된 팀에는 최대 3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성남시는 도담길 3년 연속 청년 창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점토 밀도를 높이고 상권의 자생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성남시는 오는 9월까지 동층호가 표기되지 않는 단독 다가구 주택 1,093개소에 상세 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세대를 특정하기 어려운 구조로 이로 인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지연될 수 있고 고령층 거주 비율이 높아 위기 상황에 더욱 취약해 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시민생활 편의를 높이고 소방, 구급, 경찰 등 긴급 출동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상세 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22,530건의 상세 주소를 부여했으며 2028년까지 100%를 완료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남시는 제20회 철쭉축제가 오는 4월 25일 수정구 상적동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광장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청계산 철쭉축제 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매년 상적동 옛골마을 청계산 자락에서 열려왔으나 올해 3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이 조성된 이후 주말 평균 5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와 20년 만에 개최지를 옮겼다고 합니다. 이날 축제는 연분홍의 물결 대왕저수지의 봄을 주제로 진행되며 광장 중앙에는 특설 무대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고등동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6개 팀이 참여해 사물놀이, 실버댄스, 라인댄스, 에어로빅, 색소폰, 기타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는데요. 초청 가수의 공연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행사 주변에는 철쭉 분재를 전시하고 선착순 200개를 현장에서 나눠주고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돗자리 20개도 무료로 대여한다고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OST죠. 서든이 아이씨, KT 턴스타일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분당 재건축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14일 재개발 재건축 전 주기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정중원구와 분당 전역에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2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정책의 핵심은 주민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5,451억 원, 수정 중원 지역에 6,937억 원을 지원하고요. 2주 단계에서도 6,568억 원을 들여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게다가 정비계 용역비 같은 초기 착수 비용 일부도 시가 직접 부담합니다. 건축, 교통, 교육 심의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방식도 도입해 사업기관과 규문 비용을 함께 줄이겠다는 구상인데요. 분당 지역에는 총 1조 868억 원, 구역당 145억 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에 더해 분당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주변에 묶을 단지가 없어 단독으로 구성된 특별정비 예정구역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재건축 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존엔 여러 단지를 묶은 통합 재건축에만 이런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번 개정으로 단일 단지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게다가 분담금 추산 방식도 달라지는데요. 토지 소유자를 개별적으로 따지던 방식에서 단지 전용 면적, 건축물 종류별로 묶어 추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절차가 한결 간소해집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캠코의 부채는 12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나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파르게 불어나더니 지난해에만 2조 7천억 원 이상 증가했는데요.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커진 셈이죠. 캠코로 말하자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하는데요. 금융위원회 산하 중정부기관으로 국가경제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서민경제 지원과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가재정 수입 극대화를 도모하는 국가자산종합관리 기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채가 늘다 보니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지난해 캠코 부채 비율은 234%였습니다. 전년보다 20%포인트 이상 올랐는데요.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200%를 넘으면 재무구조가 불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치죠.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저소득 소상공인에게는 무담보대출 원금의 9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대폭 손질해 분할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렸죠. 그 결과 올해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액이 29조 원에 육박했는데요. 지난해 채무조정액만 4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72% 급증했습니다. 캠코 측은 내수 침체로 채권 매입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사채 발행이 늘어난 것이 핵심 원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삼중고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부실채권 매입 규모도 더 커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난해엔 캠코에 1조 6천억 원을 출자했지만 올해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재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금 확충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전문가들은 지원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나치게 과도한 지원은 예상 낭비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캠코의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면서도 자영업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5년간 나라빚이 빠르게 증가할 거라고 지목했는데요. 특히 확장 재정 정책은 피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중동 사태 전부터 IMF는 경고를 했었지만 전쟁으로 더 심각해졌죠. 이 사태가 빨리 해결돼 꽃길만 걷길 바라는 마음으로 데이브레이크에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들으시면서 하루빨리 이런 상황이 꽃길처럼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분당경찰서 공지사항도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딱 걸렸어 날 보는 내 눈빛이 무심한 척 잘 숨겨왔었는데 oh yeah 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 때문에 밤새 설레는데 이제는 솔직히 말해 원래 걷길만 걷게 해줄게 네 맘에 썩뜨게 할게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내 머릿속엔 온통 너뿐이야 항상 널 웃게 해줄게 오랫동안 느껴왔어 누구보다 떨어지는 우리 딱 알겠어 날 보는 네 눈빛이 혹시 나도 바라고 있던 거야 yeah. 나 때문에 잠 못 들지 마 나 때문에 고민하지도 마 이제는 너만 바라볼게 alright 걷길만 걷게 해줄게 네 맘에 썩뜨게 할게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내 머릿속엔 온통 너뿐이야 항상 널 웃게 해줄게 오랫동안 느껴왔어 누구보다 떨어지는 우리 걷길만 걷게 해줄게 그 길을 걷지 말래 매일 널 설레게 할래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말하지 못한 아껴왔던 이별 걷길만 걷게 해줄게 오랫동안 꿈꿔왔어 누구보다 떨어지는 걷길 위를 걸어가는 여러분은 지금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경제를 리뷰하는 부동산 레이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1주택자에게 내준 전세대출 보증이 무려 9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기관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은 9만 220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72%인 약 6만 5천 건이 수도권에 몰렸는데요. 보증금액으로 따지면 13조 9천억 원, 전체 전세대출 보증액의 약 12.7%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투기적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예고하면서 이 9만 가구가 사실상 1차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비거주 1주택이 투자, 투기 목적이라면 세제 혜택이 타당하지 않다고 직접 언급했었죠. 다만 직장 이전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핵심 쟁점은 어디까지를 실수요로 볼 것이냐입니다. 근무지 이전이나 부모 봉양은 비교적 예외 인정이 수월한 편이지만 육아나 자녀 학업 문제는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맞벌이 부부가 육아 때문에 거처를 옮기는 건 저출생 대책 기조에서 실수요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학원 수요까지 폭넓게 인정하면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 선호 학원가로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규제 방식도 중요한 변수인데요. 시장에서는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까지 제한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만기 연장이 막히면 비거주 1주택자들은 보증금을 새로 마련하거나 보유주택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국토부, 국세청 같은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했는데요. 기준이 너무 느슨하면 투기를 못 잡고 너무 촘촘하면 선의의 실수요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얼마나 정교하게 선을 긋느냐가 이번 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찾는 오피스텔, 빌라 같은 비아파트 공급이 심각하게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울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4,597가구였는데요. 이게 2022년 1만 6천여 가구와 비교하면 불과 28% 수준밖에 안 됩니다. 4년 새에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전월세 물건도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의 비아파트 월세 물건은 약 2만 5천 개로 1년 전보다 22%나 감소했습니다. 전세는 더 심해서 27% 가까이 쪼그라들었는데요. 특히 도봉구는 월세 물건이 1년 새 45%나 줄었고 강동구, 중구, 성북구 같은 곳도 30에서 43%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인근 오피스텔 8곳을 둘러봤더니 전월세 물건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이 생겼고 거기에 공사비 상승과 건설 경기 침체까지 겹쳐 오피스텔마저 짓지 않게 된 건데요. 게다가 다주택자 규제로 임대를 아예 포기하는 집주인도 늘었습니다. 반면 수요는 오히려 더 늘었는데요. 1인 가구 증가에다 재건축, 재개발로 이주해야 하는 가구까지 더해져 올해 서울 정비사업 이주 수요만 2만 가구에 달할 전망입니다. 결국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다 보니 비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억 3,300만 원대로 올랐고 월세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로 밀려나는 사람들도 늘어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을 떠나 경기 인천으로 이동한 인구가 1만 4천 명이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이나 등록임대 혜택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데요. 비아파트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사실상 가장 현실적인 주거 선택지인 만큼 이 시장이 무너지면 서민 주거 불안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오래된 공식 하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전셋값이 오르면 집값도 오른다는 공식인데요. 최근 들어 이 두 가격 사이의 연동성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엔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적은 자기 자본으로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성행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전셋값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매매 수요도 늘어나고 집값도 따라 올랐었거든요. 이른바 갭투자가 가능했던 환경에서 통했던 공식이었던 거죠. 하지만 정부가 갭투자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고 분양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도 막혀버렸습니다.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 보증 한도와 심사까지 강화하면서 전세시장 자체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오래된 그 공식이 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세와 매매가 서로 별개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다만 모든 시장에서 이 공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 합니다. 10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시장에서는 실수요 중심으로 여전히 일부 영향이 남아있어 전세값 부담이 커지면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겠다는 인식으로 이어져 매매 가격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또 전세값이 집값을 직접 끌어올리는 힘은 약해졌더라도 집값의 하단을 받쳐주는 역할은 여전히 한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즉 전세값이 높다는 건 그 집의 거주 가치가 높다는 신호로 볼 수 있고 그게 집값을 지탱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야 할 건 월세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2014년만 해도 월세 비중이 39% 수준이었는데 2022년에는 처음으로 53%를 넘어서며 전세를 앞질렀습니다. 이는 전세 사기 피해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시점과도 맞물리는데요.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으려면 전세값보다 월세 동향에 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갭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업으로 하는 분들의 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전세가 줄어 월세 아닌 매매,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참 어려운 결정이죠. 전세는 그동안 월세와 매매의 중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는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전세 시장의 봄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성시경의 너는 나의 봄이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김예림입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가 많아져 법규 준수를 하지 않아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청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는 특성상 애매한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 16세 미만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도 부여되니 면허를 취득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 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안전의식과 책임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용 전 안전점검, 주행시 안전수칙 준수, 올바른 주차 및 보관, 관련 법규 이해, 그리고 지속적인 안전교육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청취하신 내용 잘 숙지하셔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어쩌자고 난 널 알아봤을까 또 어쩌자고 난 너에게 다가갔을까 떠날 수도 없는 이젠 너를 뒤에 두고 걸어도 보이는 것은 네 모습뿐인걸 언젠가 네가 했던 아픈 말 서로를 만나지 않았다면 덜 힘들었을까 너는 울고 있다 참고 있다 고개를 든다 아프게 웃는다 노을빛 웃음 온 세상 물들이고 있다 보고 싶다 안고 싶다 내 곁에 있고 싶다 아파도 너의 곁에 잠들고 싶다 처음 그날부터 뒷걸음질 친 너 또 처음 그날부터 이별을 떠올렸던 나 널 너무 갖고 싶어도 외면할 수 없었던 것들 차가운 세상 서글픈 계산들 아무리 조심해도 애써도 아무리 아닌 척 밀어내도 이미 난 네가 좋아 보고 싶다 달려간다 둥그린다 넌 놀라 웃는다 동그란 웃음 온 세상 다 어루만진다 울지 마라 가지 마라 이제는 머물러라 내 곁에 넌 따뜻한 나의 봄인걸 아직 망설이는 네 맘 앞에 그래도 멈추지 못할 내 마음 내게 남은 두려움 너를 안고 하나 내 품이 편해질 때까지 울고 있다 참고 있다 고개를 든다 아프게 웃는다 노을빛 웃음 온 세상 물들이고 있다 울지 마라 가지 마라 이제는 머물러라 내 곁에 넌 따뜻한 나의 봄인걸 마침내 만나게 돼 너는 나의 따뜻한 봄이다 성시경의 너는 나의 봄이다 전에 들으신 건 분당경찰서 공지사항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빨강머리엔 6권을 같이 볼 건데요. 먼저
5권까지의 여정을 한번 되짚어 볼게요. 고아원에서 자란 11살 애는 에이버니에 사는 매슈와 마릴라에게 입양되어 두 사람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커나가요. 뛰어난 학업 능력으로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퀸즈 아카데미에 진학한 애는 단 1년 만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되죠. 하지만 매슈 아저씨가 세상을 떠나고 마릴라 혼자 남게 되자 애는 힘들게 받은 장학금을 포기하고 에이버니로 돌아오는데요. 마침 오랫동안 앙숙이었던 길버트와 화해하게 되고 길버트의 배려로 에이버니 학교의 교단에 서게 돼요. 에이버니에서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옆집에 사는 린드 아주머니가 남편을 잃게 돼 마릴라와 함께 살기로 하죠. 그러면서 애는 비로소 레드먼드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길버트와 찰리 슬론도 같은 대학에 진학하면서 셋은 함께 대학 생활을 이어가요. 애는 레드먼드 대학을 다니면서 제인의 오빠 찰리 슬론, 길버트에게 차례로 고백을 받지만 모두 거절해요. 잘생기고 부유한 로이 가드너의 프로포즈도 마다한 채 졸업하고 나서 에이버니로 돌아오죠. 때마침 길버트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는데요. 그제야 애는 자신이 오래전부터 길버트를 사랑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그의 고백을 받아들여요. 애는 길버트와 약혼을 했다고 나오지는 않지만 약혼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애는 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해 가고 길버트는 의학 공부를 위해 3년간 떨어져 지내요. 이 시기부터는 애의 이야기보다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가 비중 있게 다뤄져요. 서머사이드에서 애는 여러 사람들에게 히어로 같은 존재로 특히 어린 일리저버스에게 내일이란 희망을 심어주고 그토록 바라던 아버지와의 재회를 이뤄줘요. 그리고 애는 에이버니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길버트와 결혼한 애는 포인즈 항구의 등대가 내려다 보이는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해요. 친하게 지내던 등대지기 짐 선장은 자신의 인생을 담은 책이 출판된 것을 보고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요. 한편 의사인 길버트는 레슬리의 남편에게 뇌수술을 권하고 그 수술 결과 레슬리의 남편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서 레슬리는 자유의 몸이 되죠. 육권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앤과 길버트는 첫째 잼, 둘째 월터, 쌍둥이 낸과 다이, 내와 이 네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생활해요. 그러던 중 비관적인 성격의 메리 머라이어 고모가 찾아와 집안 분위기는 점점 가라앉기 시작해요. 거의 1년 정도 함께 생활하면서 분위기는 극도로 나빠지고 그러다 릴러가 태어나죠. 애는 고모를 위해 생일 파티를 열어주지만 생일 파티에서 나이가 공개돼 크게 상처를 입은 고모는 결국 집을 떠나요. 무거웠던 분위기가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된 앤과 그 아이들. 각각의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소소한 에피소드들로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막내 셜리가 태어납니다. 마지막엔 앤과 길버트의 15번째 결혼 기념일 이야기로 6권의 막을 내려요. 그것이 인생이다. 기쁨과 고통, 희망과 불안, 변화, 끊임없이 달라지는 것이다.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낡은 것을 내버리고 새로운 것을 가슴에 품으며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것을 차례차례 버리게 되는 것이다. 봄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름에게 굴복해야 하고 여름은 가을이 오면 보이지 않게 된다. 조금 전까지 잿빛으로 어리석게 보이던 인생이 다시 황금빛으로, 장밋빛으로, 무지개빛으로 빛났다.
다이아몬드 펜던트는 바닥에 떨어졌지만 잠시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좀 더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다. 신뢰와 평화와 즐거운 일, 웃음과 친절, 그전처럼 흔들림 없는 애정의 안도감. 첫 번째 대목은 앤의 독백인데요. 인생이란 끊임없이 변화하고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연속된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나날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 삶은 변화가 없는 삶보다 더 고통이에요. 변화가 없는 삶은 바로 지금의 어려움이 내일을 가로막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혹시 내가 그 알을 깨고 나오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시다시피 그 알을 깨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알을 깰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거, 그 사실을 먼저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야 해요. 한 번에 안 깨지면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다 보면 반드시 깨지는 날이 옵니다. 혹시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분 계시죠? 여러분은 분명히 알을 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목은 결혼기념일의 에피소드 중 앤의 생각 부분이에요. 앤은 길버트의 애정 표현이 부쩍 줄어든 것을 느끼며 마음이 우울해지죠. 설상가상으로 레드먼드 대학 다닐 때 길버트가 좋아했던 크리스틴에게 초대를 받아 결혼기념일에 길버트와 앤은 크리스틴을 만나러 가는데요. 크리스틴을 대하는 길버트의 다정한 태도를 보며 앤의 마음은 더욱 가라앉죠. 하지만 길버트는 어려운 수술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던 거였고요. 결혼기념일을 잊은 것도 아니었어요. 선물을 미리 준비했지만 기념일 아침까지 도착하지 않아 혼자 애를 태우다가 밤이 돼서야 겨우 도착한 선물을 앤에게 건네며 마음을 전합니다. 그제야 앤은 다시 행복해지죠.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저라면 먼저 말을 꺼낼 것 같거든요.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나는 이런 선물을 준비했어. 라고요. 만약 상대가 미처 준비를 못했다면 너무 아쉽다고 솔직하게 말하면서 다음에는 꼭 챙겨달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결혼기념일인 만큼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라는 말 한마디 건네는 건 어떨까요? 내가 먼저 마음을 표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에게서도 이야기가 흘러나오지 않을까요? 꼭 상대가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 그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내 기분이 좌지우지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즐거운 환경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작은 유머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그게 바로 넌센스 퀴즈인데요. 여러분에게 소소한 기쁨을 채워드리기 위해 오늘도 센스 넘치는 넌센스 퀴즈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준비 시작! 첫 번째 문제. 자식이 9명이다를 세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힌트는 땡땡구입니다. 두 번째 문제. 허수아비의 아들 이름은 뭘까요? 힌트는 두 글자입니다. 세 번째 문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식물은 뭘까요? 힌트는 땡땡풀인데요. 네 번째 문제. 발은 발인데 머리 위에 달린 발은 뭘까요? 힌트는 두 글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스님들만 이용하는 병실은 뭘까요? 힌트는 병실 이름입니다.
자, 이번엔 잘 풀어보셨나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식이 9명이다를 세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힌트는 땡땡구인데요. 정답은 네, 아이고입니다. 아이를 9명을 키우다 보면 아이고 나오겠죠? 두 번째 문제. 허수아비의 아들 이름은 뭘까요? 힌트는 두 글자인데요. 정답은 허수입니다. 허수의 아비의 아들이니까 허수잖아요. 세 번째 문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식물은 뭘까요? 힌트는 땡땡풀인데요. 정답은 네, 뷰티풀입니다. 이쁜 풀이어서 뷰티 풀인가 봐요. 네 번째 문제. 발은 발인데 머리 위에 달린 발은 뭘까요? 힌트는 두 글자입니다. 정답은 가발입니다. 가발은 머리 위에 쓰잖아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스님들만 이용하는 병실은 뭘까요? 힌트는 병실 이름인데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중환자실입니다. 스님이 환자일 때 사용하니까 중환자실이죠. 오늘은 잘 맞추셨나요? 저도 문제를 내면서 맞춰보는데요. 자, 하나 정도 기억하셔서 일상 속 유머로 분위기 메이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뉴스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성남시는 2040년까지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2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부채가 사상 최대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1주택자는 9만 건으로 이들이 투기적 1주택자 규제에 포함됐습니다. 비아파트 공급이 감소되면서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서울 인구가 경기 인천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부동산 정책으로 갭 투자가 감소해 전세가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는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그래도 봄 같죠? 주말부터 다시 더워진다고 하는데요. 이러면서 봄이 훌쩍 가버릴 것 같아서 벌써 여름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하나 싶네요. 봄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름에게 굴복해야 하고 여름은 가을이 오면 보이지 않게 된다고 했듯이 봄이 가는 게 아쉽지만 여름을 반갑게 맞이하자고요. 그래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유진스의 어텐션입니다.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한 주간의 부동산 경제를 리뷰하는 부동산 레이저 다음 주에 만나요. 보이지 한참을 쳐다봐 가까이 다가가 see you see 1, 2, 3 용기가 생겼지 이미 아는 네 눈치 고개를 돌려 천천히 여기 you see 여기 보이니 마무리 발굴을 발라 소원을 쓰면 이루어진다. 출처 확인은 했는가? 노화 방지 만병통치약이 있다. 작성자 확인했나? 어이? 지구 종말 예언에 국민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되면 지구가 거기 종말한다. 학생 근거 확인했어? 가더라. 팩트 체크 하셨습니까? 속지 말고 확인하세요. 허위 정보 전염병을 막는 백신은 팩트 체크입니다. 지역민의 소리, 희망 속의 공감.
여러분께서는 지금 90.7MHz 성남 FM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성남의 지역 라디오 방송 성남 FM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남 FM 방송 홈페이지 www.fmnara.com 또는 전화번호 703-6100번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정성을 다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성남 FM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90.7MHz) 성남 FM 방송입니다.